한 분 한 분 워낙 개성들이 강하셔서 저는 이 조합이 어떻게 케미를 만들어서 또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정말 큽니다. 아니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좀 멤버가 너무 막강해서요, 김숙 씨. 어디서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갈게요.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이요. 네. 붙어주세요, 더. 조금만 더요. 네. 김숙 씨 피하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멤버 확정이고 녹화했어요. 왼쪽. 네, 충분히 찍어주시고요. 네. 필요하실 때마다 기자분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와주세요. 네. 자, 이제 잠시만요. 자, 이제 가운데 정면으로 향해 서주시면 네, 좀 앞으로 나올까요? 예, 조금만 더 가운데로. 진영 씨를 중심으로 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발씩. 조금만 더. 예. 네, 재밌게 포즈 취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김숙 씨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잘 계시죠? 여기서 보니까 홍진 잘 안 보여서요. 네. 우리 기자분들이 알아서 멋지게 찍어주시리라 진짜 믿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오른쪽이요. 예. 예, 그렇게요. 좀 붙어주시고요. 소미 씨. 예. 네, 포즈 다양하게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현수막 포즈 한번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뒤에 있는 현수막 포즈. 아, 본인이 아닌가요? 아, 포토샵이었답니다. 자, 한번 그 포즈 따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더 붙어서, 네, 가운데, 예, 최대한. 네, 정면은 10초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인석 PD 올라와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거의 우리 박인석 PD는 톰 브레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예능국에서 믿고 쓰는 카드가 아닌가. 되게 기죽어 보여요. 네. 네, 왼쪽부터 볼까요? 네, 좀 더 붙어주시고요. 왼쪽부터요. 네. 일렬로 설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까? 네. 네, 이제 정면 봐주시고요. 한 번만 더 똑같은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예, 몸을, 박인석 PD님 몸을 좀 더 틀어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정면 봐주시고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램덩크2의 사랑스러운 막내죠. 아, 환호가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정말 큰일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요. 네. 기자분들 혹시 사진 필요하실 때마다 외쳐주시면 네, 바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벌써부터 깜찍함, 지금 포즈에서도 나오지만 귀여움으로 아주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아이가 아닌 이번 슬램덩크2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요. 네. 되셨나요? 충분히? 괜찮아요? 네. 원조 바비 인형이죠. 한채영 씨. 멤버 공개와 함께 가장 많이 댓글에서 언급됐다고 합니다. 첫 녹화에서 아주 맹활약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동안 예능에 출연을 잘 안 하셨는데 이번에 좀 다양한 매력 보여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활약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서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걸그룹 활동을 했던 실력파 가수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다시 막내가 되는 건데요. 그동안 예능에서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던 만큼 정말 궁금함을 자극하는 멤버가 아닌가. 네, 왼쪽부터 진행해 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왼쪽 잠깐만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예능에서는 믿고 보는 홍진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네, 무대 가운데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의 포즈만 봐도 와, 정말 이번 시즌 기대가 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네, 감사드립니다. 거침없는 돌직구의 강혜원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이번에 언니들의 슬램덩크2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 멤버 중 한 분인데요. 이번 합류가 예원 씨에게 결코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각오가 궁금해지는데 거침없는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가운데 조금만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진경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빠지면은 팥 없는 찐빵이란 말이 있죠. 모델 출신이십니다. 음치와 몸치로 아주 놀라운 활약 시즌 1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도 또다시 출구 없는 매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워킹을 하고 계신 거죠? 모델 출신이신지라. 오늘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은 태극기인가요? 네, 중앙을 좀 길게 봐주시고요. 가운데.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요,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시즌 1에서 아주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든든한 마더니인데요. 이번에도 아주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네. 보지만 봐도 상큼부터 시작해서 섹시, 귀여움 다 나오지 않나 지금. 네, 정면 좀 길게 봐주시고 정면 한 번만 더, 좀만 더 길게 봐주십시오. 네.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박인석 PD님부터 좀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 연출을 맡고 있는 박인석 PD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즌 1 때도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시즌 1 끝난 이후에도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들과 저희 프로그램 간의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즌 2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첫 번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기자님들 중에? 네.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문수영 기자입니다. 공민지 씨, 전소미 씨, 홍진경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공민지 씨는 2NE1 탈퇴 후에 솔로로 본격적인 활동 시작하는데 의외로 예능을 선택하셨잖아요. 소감 어떤지 궁금하고 또 예능 출연 결정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전소미 씨도 IOI 활동 종료 후에 예능으로 활동 시작하는데 각오 궁금하고 또 가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진경 씨는 시즌 1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걸그룹 도전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시즌2 출연 결정하신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공민지 씨. 네, 하고 마지막에 인사하는 걸로 바꿀게요. 질문. 인사 먼저 갈까요? 먼저 대답해 주시죠. 질문 들어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독특하고 재밌는 신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언니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예능 처음인데 재밌는 언니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솔로를 준비하기 이전에 또 이렇게 언니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든든한 응원군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IY가 끝나고 슬램덩크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앞으로 이 멤버로 걸그룹을 절대 안 할 것 같고 너무 언니들한테도 많은 걸 배울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가수로서의 계획은 다시 JYP로 돌아가서 열심히 다음 활동을 위해 연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저는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1 끝나고 또 시즌2를 함께 하자는 박인서 PD님의 제안에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너무 또 좋아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제가 워낙에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렇지만 진짜 2017년 시즌2에서 제가 걸그룹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동안엔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정말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모두가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정말 한번 다시 태어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1에서는 제가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진짜 여러분들께 너무나 유연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댄서로의 변신을 여러분들께 좀 약속드리고 싶고요. 꼭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김숙 씨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각오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시즌1 언니들의 슬램덩크 하면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즌2도 똑같이 행복한 순간이 많을 것 같고, 제가 예능을 하면서 이제 여자 예능이 이렇게 시즌2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이 시즌1 때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매주 이렇게 기사 올라오는 거 보고 우리 그 팀워크들이 사실 좀 더 다져졌었거든요. 그래서 시즌2에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강예원 씨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냥 언니들 따라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언니들이랑 또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채영 씨랑 또 우리 동생들 다 너무 다 언니처럼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채영 씨. 네. 네, 안녕하세요. 한채영입니다. 저에게는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예능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런 기회가 처음으로 온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출연을 결정을 했고요. 또 멤버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홍진영 씨 각오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에 같이 합류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 촬영할 때도 진짜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 촬영을 했었고 두째 번 촬영할 때도 더 화기애애했었고 이제 셋째 번 촬영할 때는 더욱더 가족처럼 더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이 조합이 사실 그렇게 바로 연결될 만한 조합이 아니어서 딱 캐스팅하시고 촬영하시니까 좀 반전의 매력이 있는 멤버라든지 케미가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하게 잘 맞았다 이런 비화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섭외 사전 미팅을 할 때부터 이미 각각의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되게 의외의 면이
있으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함께 하게 된 것이고요. 첫 촬영을 했을 때는 사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매력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케미가 맞아 들어갈지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고 어떤 조합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됐고 좀 기대도 되고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 김숙 씨와 홍진경 씨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서 든든한 멤버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고, 한 분 한 분 특히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우라는 그 영역은 이렇게 가상의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일지 전혀 이제 알 수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리얼하신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되게 계속 어떤 이렇게 눈이 가고 관찰하게 되는 그 일상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우리 막내 라인 민지 씨, 소미 씨 그리고 홍진영 씨 자꾸 막내 라인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홍진영 예. 그래서 너무 에너제틱하고 이렇게 언니들에게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 이게 언니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저 막내 라인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예. 어쨌든 그래서 저도 되게 새로운 도전이긴 한 게 10대부터 40대까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예. 제가 제일 큰 도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근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퍼 입으신 분, 네, 먼저 갈게요. 네, 스포츠관 하경원 기자고요. 저희 박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일단 지상파 예능으로서 시즌제를 하는 게 사실은 유례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상파에서 잘 되는 아이템은 계속 광고든 어떤 일이든 간에 끌고 가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시즌제를 요청하시고 수락받고 기획하기까지가 좀 처음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번 시즌 끝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굳이 끊어서 시즌제를 생각하신 이유, 그리고 좀 시즌제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의 컨셉이 이제 지난 시즌에서 인기가 있었던 걸그룹 도전으로 좀 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말씀이 좋은 아이템이고 히트한 아이템이긴 한데 너무 이 언니들의 슬램덩크의 그런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에 언니스가 잘 됐던 이유는 그 나머지 분들의 하나하나의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의 그런 심정들을 시청자분들이 공감해주면서 그게 일종의 이제 걸그룹이라는 형태로 폭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개인의 꿈보다는 이미 정해진 꿈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즌 1에 비해서는 좀 좁아지지 않았나, 영역이.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한데. 네, 아마도 이 출연자분들의 얘기도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제는 사실 좀 지상파에서 프로그램 연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케이블 프로의 많은 그 시즌제 시스템이 좀 부럽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3년 가까이 오래 했었지만 이러다 누가 한 명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을 만큼 좀 제작진들이 사실 많이 고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청률을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 편성 시간 맞춰서 프로그램에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즌제라는 건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좀 더 많은 기획 기간과 아이디어를 이제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섭외에
있어서 사실 이제 장르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연기자분들의 예능 출연이랄지 뭐 가수분들의 혹은 뭐 예능인들의 드라마 출연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즌제일 경우에 그 장벽을 더 낮추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출연진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그 배우분들이 계십니다만 연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프로그램이다, 뭐 3년은 4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즌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출연자분들을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가 좀 잘 돼야 지상파에서 시즌제가 또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걸그룹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 세간의 우려가 있는 것도 다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1 때 언니스 아이템을 통해서 걸그룹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걸그룹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역시도 뭐 시청자 입장에서 뭐 뮤직뱅크를 본다든지 할 때 그 3분 30초의 그 걸그룹, 보이그룹들의 그 무대를 그냥 좀 쉽게 소비했지만 그 언니스 아이템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뒷이야기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고 그 세계 자체가 참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힘든 거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힘든 거를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동료들 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소비하는 그 3분 30초를 이분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즌 1 언니스 무대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울컥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 조금이나마 그 가족의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아이돌을 봐주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걸그룹 세계 자체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었고 또 어쨌거나 제가 여자 예능의 부활이라고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걸그룹 여자 예능의 소재로서 걸그룹을 생각할 때 여성 연예인들이 연기자들이 뛰어놀기에 정말 그 좋은 판이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즌 1 때 좀 잘 됐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답습한다기보다는 그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정말 걸그룹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에 대한 것들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작진이 먼저 상정해 놓은 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자칫 섭외가 맥락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시청자분들의 그런 걱정과 혹은 비판하시는 부분들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저희 멤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걸그룹 혹은 좀 더 크게 해서 무대, 음악 등에 있어서 각자의 사연과 인생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또 한 번 하는 걸그룹이라기보다는 역시나 저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조합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이 드라마처럼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때로는 의외 멤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더 걸그룹이라는 거에 가까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들과 케미들을 많이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 기획 의도부터 모든 것을 지금 우리 박인섭 PD가 얘기해 준 게 아닌가. 또 앞에 네 여자분 네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저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입니다. 먼저 맏언니 김숙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마담이로서 2번 촬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보시기에 새 멤버들 중에 좀 다크호스, 예능의 다크호스 같은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한채영 씨랑 강예란 씨는 이제 여배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합숙 프로그램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 되게 만만치 않은 도전일 것 같은데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랑 그다음에 또 한채영 씨의 경우에는 좀 가족들의 응원이 따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금 반전 매력이 다들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반전 매력이 좀 큰 분이 한채영 씨? 예, 되게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하녀 느낌의 약간 굳은 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솔선수범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것을 좀 나눠 갖는 거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한채영 씨가 의외로 저랑 또 잘 맞아요. 어때요? 한채영 씨 맞나요? 대답을 해주시죠. 시원하게 얘기해줘. 제 거를 나눠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저께 합숙 촬영을 할 때 사실 수건 언니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이제 짐을 풀면서 제 가방 안에 있는 신발 하나를 가져갔어요. 내가 훔쳤다 그래. 예. 그래서 그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한채영 씨랑 사실은 홍진영 씨가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막 되게 톡톡 튀는 건데 직접 살아보니까 의외로 되게 점잖더라고요. 점잖고 그 다음에 멤버들 되게 위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너무 좋아요. 이 중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쓰는 일은 홍진영 씨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중이 느낌들이 좀 있어요. 예. 한채영 씨는 팀 내에서 맡은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역할 맡고 계신 거예요? 한채영 씨. 역할이요? 네. 왜 걸그룹에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뭐 비주얼 담당, 보컬 담당, 댄스 담당인데 본인은 어떤 역할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사람이 뭐 누구나 다 욕심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춤이나 노래를 이제 앞으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겠지만 끝에는 제가 꼭 센터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반대를 하지만 뭐 욕심은 다 누구나 꿈은 큰 거니까요. 본인 비주얼 센터 역할 다른 멤버들은 불만 없으신 거죠? 언니 빼고 전부 다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면 센터는 아무래도 뭐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력도 같이 겸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언니는 끝까지 센터를 하고 싶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잘 타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님들 아직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는 분들 계신가요? 네. 네, 저쪽에. 네, 저 브릿지가 이제 조은별 기자고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이제 출연진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언니스가 이제 시즌 2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 예능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여성 예능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 이런 게 멤버들한테는 출연진한테는 이런 점들이 꼭 필요하다 느낀 것과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고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가수 3명을 기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 프로인데 이분들이 너무 쉬운 도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가수 3분들께도 여쭤볼게요. 그동안 이제 걸그룹 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뭐 전소미 씨, 국민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국민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투어도 하시고 굉장히 뭐 한류 스타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좀 쉬운 도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 배우 두 분들도 해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 좀 그런 소감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아까 센터 역이 잠깐 하셨는데 그럼 각 멤버들이 생각하는 센터는 누군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막내 라인부터 얘기해 볼까요? 먼저. 홍진영 씨 제일 먼저 들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제가 월드 투어를 했었고 걸그룹을 했었던 그 전적이 있긴 하지만 이게 걸그룹이라는 게 솔직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헤쳐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니들도 조율을 하고 또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큰 꿈이 된 것 같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춤을 배우는 것과 노래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에게 또 다른 색다른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미 씨도 너무 쉬운 도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다 같이 하는 거여서 저도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있고 다 같이 걸그룹은 정말 다 똑같은 배를 탄다고 생각을 해서 다 한 명씩 맞춰가면서 상부상조 하듯이 잘 맞춰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직 너무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저도 차근차근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진영 씨도 대답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노래는 그래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춤이 좀 안 돼서 굉장히 이건 쉬운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첫 회 녹화했고 두 번째 녹화했을 때도 굉장히 점점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도전도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몸도 좀 마음도 경건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쉽지 않은 도전인 게 뭐 나이 차이도 뭐 10대부터 40대까지 있지만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즌 1 때는 실력이 뭐 1부터 한 5레벨까지 있었다면 이번에는 1부터 한 10레벨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못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의외로 상위권입니다. 이게 쉬운 도전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또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배우분들 부담이 굉장하실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성악과를 나왔지만 졸업은 했는데 제가 사실 목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노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용기가 필요했고요. 음악과 되게 담쌓는 시간 동안 그만큼 음악을 싫어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 트라우마를 더 깨기 위해서 그걸 더 넘기 위해서 더 충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박치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홍진경 언니보다 춤을 못 출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율로 보나 사실 진경 언니는 춤을 못 출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게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미션에서 꼴찌를 했다는 거는 제가 지금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발전 과정을 꼭 보여주고 싶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민지 양이나 홍진영, 정소미 씨처럼 저런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많이 배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가수분들이 원래 있기 때문에 같이 훈련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저게 왜 안 되지라고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네 저는 원래 노래와 춤이 좀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음치에다 몸치에다 우리 남편 말로는 박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꿋꿋이 열심히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숙소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사실 여자 7명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안 맞거나 그러면 좀 힘든 점도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촬영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을 정도로 그냥 놀러 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서는 걸그룹을 아예 못 하실 분 같은데 홍진경 씨도 한번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죄송한데 이제 사회적인 집중해 주세요. 저기 질문에 집중해서 일단 대답을 좀 할게요. 네네네.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제가 굳이 드려도 되지 않을 만큼 막 섞여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너무 쉬운 도전이 아니겠느냐 일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숙소에서 녹화가 끝났는데도 다들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잠을 못 자고 끝까지 연습실에 있었던 사람이 저기 맨 끝에 계신 두 분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공민지 양, 전소미 양은 거의 재능 기부 수준으로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좀 이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이야? 재활센터 수준으로 좀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건 개인 미션이 아니라 시즌 1 때처럼 협력이라는 코드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 팀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포인트로 관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성 예능에 대한 섭외 기준 물어보셨는데 그냥 사실 남자, 여자 특별히 막 그렇게 해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엔 좋은 사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 가감없이 내어놓을 어떤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프로그램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센터도 물어보셨는데 돌아가면서 그 말씀도 끝까지 드릴게요. 저는 센터가 아무래도 민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가장 오랫동안 연습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멤버들 좀 다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민지가 오랫동안 또 걸그룹 생활했으니까 이게 카메라 보는 거랑 또 이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제 카메라를 노래할 때 보는 걸 모르는데 저런 친구들은 계속 이제 훈련이 돼 봤으니까 저는 민지에 한 표 던집니다. 예, 저는 다들 공민지 씨나 전소미 씨가 이제 센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되면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었네요. 예, 저도 그럼 공민지. 예. 너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의견 제시해 주세요. 네, 저도 민지나 소미 양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전소미 씨. 이유는 공민지 씨는 노래나 춤 완벽하세요. 근데 이제 일단 소미 양이 가장 어리기도 하고 또 봤을 때 그냥 예뻐요. 그래서 이제 걸그룹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예쁜 아니 민지가 안 예쁜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 말은 여자가 봐도 이렇게 참 말이 참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봐도 되게 외국인처럼 뭔가 이렇게 판타지에 나오는 인형처럼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무슨 판타지요? 예? 무슨 예쁜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래서 그냥 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민지랑 소미 할게요. 2명 할게요. 두 분? 네, 두 명. 센터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센터, 채영 씨? 저 역시도 사실 공민지 씨가 센터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욕심은 있는 거니까 사실 제가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정말 음악이나 이제 음악적인 감각이 없고 몸치음치라고 최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기뻤던 건 홍진경 언니는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꼴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갑자기. 저는 센터는 무조건 저희 막내 라인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 언니 막내 라인에서 아무래도 좀 나와야지 아무래도 좀 팀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좀 더 갖춰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지나 우리 소미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센터를 쓰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미 양이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걸그룹에서 중요한 점이 약간 상큼함? 그런 이렇게 화면에 비춰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상큼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소미가 그 역할을 똑똑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미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소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외로 저는 진경 언니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니스를 생각하면 저는 진경 언니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진경 언니가 팀의 이미지상 딱 진경 언니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진경 언니가 센터에 쓰면은 되게 임팩트가 셀 것 같아서 전 진경 언니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야,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또 질문해 주실 분 있나요? 기자분들? 네. 앞에 그 흰색 티셔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이랑 홍진영 씨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각 멤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시면서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각 멤버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걸그룹 하면 뭐 댄스, 외모, 뭐 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곡 나오시는데 언니스 활동이랑 솔로 활동이랑 어찌 보면 병행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언니스 다른 멤버들은 이걸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나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보시는 눈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다르게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과 이런 표현을 좀 엉망인 분들 좀 엉망 괜찮아? 예,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들 그냥 크게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좀 많이 관찰을 하면서 만들다 보면 결과물이 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혹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는 앞으로 그것이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되고 결과물에 어떤 포지션, 누가 어떤 자리를 하고 있을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진영 씨.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영영 씨의 제 신곡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 영영 씨에 나오는 이 노래는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또 장르였고, 또 신곡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봄에 들으면 편안할 노래로 음원이 나오는데, 이 언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걸그룹 수완이라는 그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망하긴 했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앞으로 이 장르를 계속 쭉 할 거지만서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그 못 잡힌 곳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펴보고 싶어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좀 잘 병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네. 네. 네, 저 전소미 씨랑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소미 씨는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걸그룹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걸그룹 데뷔이실 텐데 이렇게 먼저 프로젝트 걸그룹으로 이미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의견을 내줬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는 이게 16부작으로 딱 한정이 돼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시즌 1에서는 걸그룹이라는 그게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시간이 한정적이지 않고 계속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6부작 안에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무대에 올라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일단 이미지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이미지 소비에 대한 걱정은 따로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걸그룹이 이미 한번 하고 다시 슬램덩크를 한 이유는 제가 다시 걸그룹 데뷔를 정식적으로 해도 이 멤버들과 이 연령대에 제가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램덩크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 1 때 언니스 아이템만 놓고 봤을 때 12회가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16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일반 예능과는 다르게 저희가 정말 리얼하게 하나의 결과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지금 여쭤보신 그 부분도 사실 아직 첫 방송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 역시도 조금 어떻게 될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편성의 변동의 여지가 있을지는 저는 그냥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6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되 많은 어떤 그 빠른 사이다 전개를 통해 그 안에 어쨌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 손 들으셨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오지원 기자이고요. 저도 박윤석 PD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질문하고 조금 다른 시선일 수도 있는데요. 시즌 1 때 12회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연습 과정이 조금 지루하게 전개됐다는 평가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6부작 안에 걸그룹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즌 1에서 보여줬던 연습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장치들이나 서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결국 끝에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뮤직뱅크 무대에 서는 게 최종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2의 최종 목표는 그럼 어떤 걸 그리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전소미 씨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가장 나이가 어리시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멤버들하고 하는 게 도전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멤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대하기가 어려운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민지 씨는 이제 춤을 아무래도 뭐 재활센터라고 하셨을 정도로 이제 막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멤버가 누구인지 좀 꼽아주세요. 12회를 하는 동안 지루하다기보다는 빨리 무대를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로 김숙 씨나 홍진경 씨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들 무릎에 파스 붙여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 진도가 그게 참 일반적으로 춤추는 게 익숙한 연습생분들도 아니셨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끝까지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제작진의 그리고 저의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열심히 연습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다른 포인트를 짚어서 어떻게 다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재미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할 테고요. 그리고 그냥 구성상으로도 시즌 1 때는 조금 정말로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프로젝트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한 만큼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그 걸그룹 세계 안에 정말로 저희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트레이닝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보여드리면서 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있었나 싶었는데. 최종 목표는 어떤 부분에서든 시즌 1과는 좀 저희가 다르고 혹은 진화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즌 1 때도 사실 뮤비를 찍겠다, 음악방송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홍진경 씨가 자꾸 아시아 얘기를 하시는데, 아시아 시장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예. 일단 저희가 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시즌 1과는 조금 더 진화된 다른 어떤 결말과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소미 씨. 잠깐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덧붙여보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걸그룹 생각나는 그룹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나는 걸그룹이라 하면 스파이스 걸스 외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이라는 이 문화가 이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 정말 자리를 잡았고 이게 한국 문화의 어떤 정말 대표적인 콘텐츠고 자산이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나라의 걸그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 시점에 KBS에서 걸그룹 또 양성하는 이게 정말 예능을 떠나서 저희는 정말로 리얼 다큐멘터리로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관계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거 보면서 한국에서 걸그룹이 저렇게 양성이 되는구나, 그런 분들 분명히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가 또 세계 시장에 좀 팔리고 우리도 세계 무대에도 서고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더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도와주세요. 걸그룹. 네, 걸그룹 있습니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 이외에는 세계적으로요? 네, 아시아적으로든 한국에서든 세계적으로는 스파이스 걸스 네. 생각나는 게 지금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뭔가 정말 이렇게 또 획일화된 그런 걸그룹이 아니라 좀 뭔가 특별하게 또 구성됐고 모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만의 색깔이나 개성이 또 우리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받으셨던 공민지 씨, 전소민 씨. 네. 두 분 편 한 번부터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직까지 저희가 촬영을 많이 한 적이 없어서 아직 다들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누구 한 명을 뽑아서 어려운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여가지고 더욱더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많을 것 같아서 한 명을 뽑기에는 아직까지 다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명만 뽑아봐, 그냥. 첫인상으로. 첫인상으로 하면은 저는 처음에 강예원 선배님 저 되게 대학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예원 선배님이랑 진짜 잘 맞고 네, 잘 지내요, 저희.
맞아요. 그래서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강혜원 선배님이랑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잘 지내는 멤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민지 씨도 대답해 주시죠. 가르치기 힘들었던 멤버를 꼽기가 참 어려운 게 웬만해서 다 막상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심정을 방송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을게요. 오전에 그 김영석 작곡가가 그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신다는 기사가 좀 보도화가 됐는데 시즌 1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조금 아까 전에는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프로그램적으로 진화됐는지 그리고 그 팀명은 언니스로 또 한번 가게 되는 건지 좀 바뀌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기사를 몰랐습니다. 기사가 나왔군요. 김영석 프로듀서님께서 어떤 총괄하시는 프로젝트가 될 예정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사실 시즌 1 때 박진영 PD님이 혼자서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어떤 본격적인 걸그룹 양성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핫하다는 근 10년간 가장 핫했다는 걸그룹, 보이그룹들을 트레이닝했던 여러 파트의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계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김영석 프로듀서님 휘하의 어떤 군단과 함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니스. 그룹 팀 이름은 그냥 2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아마 언니스로 그냥 지금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멤버들도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쓰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2기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최유경인데요. 저 공민지 씨한테 질문해볼게요. 2NE1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활동했던 경험이 이번 슬램덩크 촬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또 어렸을 때부터 안무창 작가를 꿈꿨다고 하셨는데 직접 안무를 짜시거나 그러시는지 궁금하고요. 2NE1이 얼마 전에 이제 해체를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았는지, 그게 이번 슬램덩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걸그룹을 하면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니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의 첫 고정 예능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 예능을 이렇게 재밌는 언니들과 함께 신선하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점에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인사 들어볼게요. 네, 각오랄지, 마지막 인사랄지. 네, 박인석 감독님부터 쭉 가주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아까 방금 하신 질문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김영석 작곡가님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가 10대부터 40대까지 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온 7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인생을 아우를 수 있는 곡을 저희가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가 같이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오는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하실 테니 저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2 이제 시작한다고 기사가 이제 막 나고 했을 때 가장 응원해 준 분들이 시즌1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통화를 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즌1
내서 잘 된 것만큼 예, 시즌2에서도 진짜 똘똘 뭉쳐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들 때는 그냥 저의 그 솔메이트였던 우리 라벨 씨도 가끔 와서 도와주고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전 멤버들과도 좀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와서 조금 가르쳐주고 이런 또 화합의 무대도 있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망이 있는데 그 시즌 1이 끝나도 지금처럼 사실 너무 잘 만나고 있고 아직도 그 채팅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무슨 일 있으면 응원해주고 그러는데 시즌 2도 진짜 좋은 친구로 평생에 남을 친구들로 모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얘들아, 화이팅! 잘하자. 네,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뭐 특성은 정말 예능이 맞지만 편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예능의 형태지만 저희들은 1편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거를 하다 보면은 예능이다 방송이다라는 거를 다 잊은 채 그냥 너무 리얼 다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말 무엇이든 안무든 연습이든 진심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진심을 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 되게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희망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뷰티 프로그램 이외에 이런 예능은 처음인데 첫 도전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 저희 7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또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도 될까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스 엄지척.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반전 매력들과 색다른 도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언니들의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느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오아이 언니들한테 문자도 많이 받고 해서 그 언니들한테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언니스에서 아주 상큼함을 폭발하게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내로서의 그 젊은 피를 제가 언니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언니스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궁금한 점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욱더 이번 주 방송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월 10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2. 밤 11시 10분입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2.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기사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그 박인석 PD랑 동기인데요. 7년을 지켜봐온 결과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재밌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출연진이 만드는 만큼 재밌고 따뜻한 내용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참석해주시고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자님들.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